안녕하세요, 허니티브입니다. 오늘은 그 어제 장에 그제 장에 그 하락을 좀 저지해주는 그 하루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어제 얘기를 드렸죠. 자,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붙는다면 지수가 또 약하게 밀릴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시간별 수급을 계속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개인이 오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3천억까지 순매수를 했던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의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3%였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오늘 또 개인이 순매수로 한 1조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또 코스피가 마이너스 1%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관이나 외인이 또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개인이 3천억에서 다시 또 줄여 나가니까 기관과 외인은 다시 또 물량이 늘어났었고 그런 흐름을 계속 체크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급을 반대로 본다 그랬잖아요. 뭐 떨어지는 걸 개인이 받아준다 이게 아니라 개인의 움직임의 흐름대로 외인과 기관이 움직인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체크했더니 더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볼 때 이런 거래 동향,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 오히려 그날 지수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관하고 외인이 조금씩 이 상승분을 마이너스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개인도 좀 다시 매도를 하면서 좀 그 상승에 견인했고 그 상승의 주인공은 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개인의 그 흐름에 맞춰서 사고 팔다 하다 그냥 나중에는 그냥 어느 정도 소량 매도로 전환을 했고 외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의 지수가 나왔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옵션 만기일인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3일 거래일, 4일 거래를 이제 내일까지 하면 4일 거래일인데 내일을 보면은 최근 시장에서의 만기일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하루하루가 맨날 만기일 같이 움직였어요. 등락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내일 만약에 만기일에 지수가 좀 밀리고 좀 많이 빠진다면 그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 빠져도 세게 간다라는 그 흐름이 있으면 또 지켜볼 만하고 그리고 금요일도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저는 제가 봤던 섹터의 구성을 다시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매도했던 것들을 조금씩 다시 담아가는 구간으로 내일부터 모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도 좀 있긴 한데 그렇게 시장을 관망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제 예상이고 시장의 움직임이나 동에 따라 저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 몫인데 그런 거를 저처럼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를 스킬이나 이런 거를 배워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항상 공유 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던 째려보는 중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섹터에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좋았던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거 오늘 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에어브 3편 해가지고 바닥 매집 에어브 3편에서 공유드렸던 적이 있고 자 요때예요. 정확히 요때 지지라인 4일을 확인한 뒤 5일 때 이때니까 요때 언저리에 다 매수하셨어도 다 오늘 맞는 이득이 났을 거예요. 자 요때 매수하셨다고 하도 언제 매수하셨어도 이득이죠. 하셨던 분이라면. 근데 제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1차전 목표가라고 단기로 보면 4,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딱 4,000원 선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4,000원 정도의 매도 요때 매도의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이 흐름을 보고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부터 저는 4,000원 정도를 보고 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좀 보기가 아직은 힘들어요. 뭐 얘가 뭐 이슈나 재료를 타고 뭐 비행기가 떠서 이런 재료를 보기에는 아직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4,000원 정도의 매도 의견을 드렸고 더 이상 에어부산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어느 분이든 사신 분이라면 그 수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4,000원 정도에선 매도다. 그리고 오늘 좀 눌린 거는 또 이제 추세 봐야 돼요. 이렇게 떠버리면
진단이 힘들어요. 왜냐면 내일 또 많이 빠지거나 지지부진하고 5일선을 올라오고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어제 매물 다시 또 치고 올라간다든가 많이 빠진다든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를 대응을 일일이 못하는 분들에게 드렸던 매도 금액이 요 언저리인데, 일단 어떻게 대응하시고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바닥 매집해서 어제 공유 드렸죠. 어제 위메이드 상승 장악형 봉이 떴습니다 해서 공유를 드렸고, 오늘 장중에 나름 좋은 매수 기회를 줬죠. 마이너스 음봉대에서 시작을 하면서 괜찮은 음봉까지도 보여주면서 괜찮은 매수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좀 상승했다가 좀 눌렸는데, 좀 전고 좀 이렇게 매물 호소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는 그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성공이었다. 뭐 하루만 보면 안 되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리고 매도는 추세를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뭐 정말 손절은 여기서 손절을 했죠. 요거 이때 이제 추천드릴 때 요거 빠지면 손절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공유 드릴 종목들을 얘기 드릴게요. 자, 못 간 것도 얘기 드려야죠, 당연히.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자, SNS텍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인데, 저는 참 요거를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애매하게 매수를 해 가지고 평단가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좀 마이너스권이고, 언제든지 추가 매수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자, 지금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올해 그 반도체 빅사이클이 돌 거라고 생각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떠서 거래하기가 싫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소부장주를 찾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찾았던 게 SNS텍과 솔브레인이었죠. 솔브레인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좀 얘기 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눈에 잘 보여요. 자,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담아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부터 4만원 깨져도 괜찮고, 여기 언저리를 아주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실 때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새로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규 매수대로 매수 구간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가 왔기 때문에 공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좀 그 당장 급등 뭐 빠르게 이런 게 아니라, 뭐 장이 빨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충분한 매집 기간을 두시고 매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이게 좀 이 61선이 꺾여버리고 장이 안 좋아지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올라온다. 무조건 좋은 종목은 올라오고 괜찮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저고점이 되겠죠. 53,400원 정도에서는 뭐 정리를 소량 30% 매도한다든가 아니면 추세를 보고 한다든가, 아무튼 그런데 일단 제가 공유 드린 건 그래도 나름 괜찮은 매수 구간이 형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공유 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2차 그거죠. 통신 장비주 5G. 제가 사실 5G 통신 장비주가 이번 달 다음 달 좀 사이클이 움직일 것 같아요 했는데, 솔직히 지금 좀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관망 중입니다 해서 아직 KMW 담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노와이어리스라는 KMW 말씀드리고, 이노와이어리스는 며칠 전 거래일에 종가에 아주 조금 걸어놓은 게 사져서 들고 있는 거고, 사실 KMW의 이상적인 매수 금액은 8만원 밑이에요. 8만원 밑에. 그래서 8만원 밑에서는 모아가기 괜찮은 금액대일 것 같고, 5G 통신주도 움직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종목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도 있죠. 아직은 코스닥이 지지부진하니까 KMW 같은 종목들도 못 가고 지지부진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수록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막 급등해서 언제 빠질지 모르는 종목보다 모아가기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 21선 기준으로 21선 기준에서 모아가면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도 21선 언저리 와닿는 금액, 그 다음에 8만원 밑에 정도는 괜찮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단 첨보 SKC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제가 이 9만원 10만원 밑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SKC도.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었고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 구간이 온 것 같아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금액부터 이 밑에 금액대까지 모아가기에 괜찮지 않나. 왜냐면 2차 전지가 다들 뭐 SDI나 삼성 그 LG화학이나 많이 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상 아직 더 성장 여력이 있는 종목을 SKC, 에코프로비엠, 첨보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코스닥이 움직여주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준다면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보나 SKC도. 그래서 지금도 못한 주도주를 모아가는 또 하나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좀 이렇게 금액대가 형성되는 걸 보시고 담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의견이에요. 의문 아니고. 그리고 LB세미콘은 또 하나 이것도 그 LB세미콘도 반도체 관련주예요. 말이 꼬였는데 LB세미콘도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다르게 보면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사실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어서 뭔가 이 소부장제로 가져가기에 이 지지 구간대에서 모아가면 또 괜찮은 장기 물량이 장기 종목이 되겠다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이 반도체 사이클의 일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NS텍이 싫으시다면 LB세미콘도 있고 솔브레인도 있고 제가 솔브레인도 말씀드렸죠. 솔브레인도 있고 근데 그 세 개를 소부장주의 탑픽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LB세미콘,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SNS텍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고 2차 전지는 SKC, 첨보 이렇게 나눠 가셔도 괜찮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이마트는 얘기를 드릴 게 없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계속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보유자는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지금 5일선 닿는 부분 아니면 그 18만 2천원 주봉과 월봉의 저항선을 뚫고 그게 지지가 됐을 때 신규 매수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아직은 저항을 못 뚫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18만 2, 3천원 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밀리면서 힘을 모으고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은 홀딩 의견 그대로 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면 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넷마블 괜찮죠. 어차피 제가 저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설주 중에 제가 또 삼성, 현대건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있으니까 넘어가고 또 하나 건설 부동산 쪽에 삼부토건이 좀 조심스럽게 담아가기 괜찮은 부담스럽지 않은 매수 구간이 아닌가? 라고 해서 또 한번 봤어요. 그래서 단기적 바닥을 확인한 것 같고 지금도 밑에를 지지해주면서 버텨준다. 그래서 사실은 좀 몇 거래를 더 보고 만약에 관심 있으셔도 몇 거래를 더 보고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와 같이 째려 보시자 라는 의미에서 담아왔어요. 일단은 참고 보시기만 하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인데 요것 또한 그 어제죠. 어제 상승 장악형이 떴죠. 상승 장악형 캔들이 똑같이 떴어요. 위메이드처럼.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종목이나 이런 걸 제가 지금 전 훑어봤어요. 재무제표도 보고 다 봤는데 괜찮아요. 괜찮고 이렇게 상승 후에 큰 상승 후에 옆으로 이제 좀 빠져줬다가 지지하면서 다시 또 저점을 잡히면서 올리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이렇게 단기적 스윙 개념으로 단기적으로 괜찮은 추세 흐름인 것 같고 상승 장악형 봉이 떴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또 담아왔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괜찮다. 종목도 좋고 괜찮다. 그 정도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삼성화재랑 DB손해보험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DB손해보험도 바닥 매수예요. 바닥 매수. DB손해보험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져서 재무제표를 보면
아주 안정성도 뛰어나고 괜찮은 종목인데 요때 바닥 지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모든 이평선 밑에서 바닥 지지를 보여줬고 정말 저가다. 더 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가져왔고 더 빠질 금액이 없다. 그래서 괜찮은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바닥 매직으로 갖고 왔고 봉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 매매 동향을 보셔도 외인들의 매집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삼성화재 보면서 같이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화재도 누누이 얘기 드렸어요. 올해 얘기 드렸죠. 요때 제가 매수해서 요때 매도하기도 했고 다시 또 더 좋은 매수 타점이 올 거라고 이게 빠지면 더 좋고 했는데 빠졌다고요. 빠져가지고 요때 또 바로 바닥 지지를 보여주고 또 상승 후 다시 또 하락장 때 빠지면서 했다가 바닥 지지. 그러니까 요것도 삼성화재도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DB손해보험도 그러고 삼성화재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자, 그래요. 요즘 장세에 보시면 제가 KB금융을 추천드리고 지금 이쁘게 가고 있는데 증권주가 요즘 또 세게 갔고 생명주가 세게 갔고 금융주들이 다 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좀 주가 반영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손해보험주도 가지 않을까, 갈 것 같아요. 순환매로 돌아서 어느 정도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뭐 5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올해 좀 언론이나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올해 손해보험 업황이 안 좋을 거라는 좀 안티적인 뉴스들이 계속 있어요. 분명히 재무제표도 좋고 안정적인 회사지만 시장 자체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건 막 느껴지거든요. 차트만 봐도 그렇고 좀 느껴져요. 하지만 바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이지만 변동성을 지켜보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내 섹터 구성을 좀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 며칠 전부터 드렸던 코스닥의 움직임도 집중하자, 뭐 이런 정도로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